되었습니다. 이 브랜드에서만 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신우라고 할게요. 신우는 동갑입니다. 남편이랑은 저랑 1살 차이이고 신우랑 남편도 1살 차이인 거죠. 신우는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아직 자기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직업은 반도체 분야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회사에서 대리 직함을 달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벌이가 많습니다. 제 기준으로요. 그리고 저는 제 직업 특성상 집에 화장품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향수가 많습니다. 향수를 모으는 게 취미이기도 해서 각 브랜드마다 진열해 놓았습니다. 안방 화장대 옆에요. 총 5칸이고 매장 같은 데 가보시면 진열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도 해놓고 다 사용하는 편이에요. 유일한 낙이 향수 진열장 한 번씩 열고 향기 한 번씩 시행해 보는 겁니다. 그 향을 맡을 때면 내 몸에 있던 피곤과 노곤함이 함께 사라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행복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애정하고 있고 어느 것 하나 안 좋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2달 전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대략 2달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시부모님들이 지방분들이시고 신우도 같은 지역이어서 끝과 끝이라 왕래가 잘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사를 하게 되어 시댁 식구들이 모여 간단하게 집들이를 했어요. 원래 저희가 전 집이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18평 투룸에서 생활했기에 신우나 시댁 어른들은 그때 당시 저희 집에 올 생각 자체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 왔을 때 시아버님이 약주를 하셔서 저와 마시고 있었고 신우는 집을 구경시켜 달라며 남편에게 말해 집을 구경 중이었고요. 알딸딸함이 몰려올 때쯤 아가씨는 어디를 갔는지 안 보였고 신우이 어디 갔냐 물으니 남편이 말하기를 안방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다더라고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점심도 드시고 잠깐 근처 공원에서 애완견과 산책을 하며 오후 늦지막이 가셨습니다. 가시고 집 정리를 하다가 살짝 열린 진열장을 보았어요. 참고로 진열장이 밖에서 잠글 수 있는 고리 같은 게 있는데 내리면 닫히고 올리면 열리는 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죠. 더군다나 진열대 칸마다 계절마다 진열이 다른데 밑에서 2번째 칸 가을에 쓰는 향수 칸이 이상했습니다. 대부분 진열을 5줄, 4줄 이런 식으로 진열을 하는데 덜렁 가운데 쪽이 비어 있더군요. 그때부터 의심이 들었습니다. 신우이가요. 그리고 이날 이후부터 신우이는 집에 자주 왔습니다. 신우이나 우리 집이나 같은 종을 키우기에 교배 문제로 자주 왕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그전엔 그냥 서먹했는데 서글서글한 신우의 성격 탓인지 이번 기회로 조금은 더 가까워졌고요. 의심은 들었는지 증거가 없어 더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문제가 끝나고 신우만 올 때면 화장품이 하나씩 없어졌고 처음에는 향수, 2번째는 화장대에 있던 다 써서 막 교체한 갈색 에센스가 없어지더라고요.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니 샘플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자들이 자주 쓰는 클러치 백만한 청 가방에 샘플을 넣어놓는데 가방 3개 중에 1개의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연매장 동생의 생일 선물이라고 준 개봉도 안 한 신상 파운데이션과 립스틱도요.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제 화장대가 놓을 곳은 넓은데 정작 쓰고 있는 화장품들은 기초만 5개이며 안쪽 서랍엔 개봉 안 한 본품들, 랩 종류들, 아이라인이나 눈 메이크업은 잘 하지 않게 아예 없어서 화장품도 기초 라인과 선크림, 파운데이션, 쿠션이 다입니다. 제가 일하는 게 이런 쪽이라 뭐가 없는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일입니다. 자주 착용하는 시계 4개가 있어요. 시계 진열대가 화장대에 조그맣게 있는데 로즈몽 시계가 사라지고 시계가 3개 뿐이더라고요. 옷 갈아입을 때라도 혹시 다른 곳에 두었나 싶었으나 전 옷 갈아입기 전 항상 시계를 먼저 풀고 옆에 있는 손세정들을 한번 쓰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안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 혹여나 일하는 시간에 신우 온 적이 있었냐니까 강아지 때문에 잠깐 우리 집을 들렸다고 합니다. 남편이 있을 때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신우에게 왜 그러냐 직접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없는 형평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심증만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후기 달아주신 댓글을 다 읽어보고 어찌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댓글에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증거를 잡아라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일단 말 안 하고 증거를 일단 잡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글 쓴 당일 전자마트에서 바로 카메라 구매 후 안방 침대 옆 협착에 살짝 가려놓고 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왼쪽이 화장대인데 그쪽을 비추게 찍어 두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일을 했어요. 집에 돌아와 혹시 또 뭐 없어진 거 없나 안방에 들어가 둘러보고 있는데 이번 생일 시어머님께 선물해주신 발찌가 없어졌습니다. 8월 말쯤이 제 생일이라 한 번도 안 해보고 케이스 그대로 둔 발찌가 케이스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딱 걸렸다 하고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제 휴무 날이어서 남편도 없으니 혼자 보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참 좋더라고요. 움직임이 있으면 그것만 딱 녹화도 되고 저렴하게 샀는데 핸드폰으로 연결해 놓으면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더라고요. 기계치라 그런 거 못하고 일단 지금까지 녹화시켜 놓은 것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잡혔습니다. 남편이 가져가네요. 혹시나 해서 녹화 영상 확인 전에 일하고 있는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시누이 왔다 갔느냐고 물어봤는데 왔다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 시누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뭐지 싶었습니다. 혹 남편만 있을 때 우리 집 온 적 없느냐고 하니까 그 먼 곳을 무슨 이유로 가냐고 하네요. 이거 녹화 영상 본 건 점심쯤을 확인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왜 그런 걸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시누이는 안 왔다고 하고 남편은 왔다고 하고 그리고 그 발찌는 왜? 돈이 없어 팔려는 것도 아니고 14K라 돈도 안 될 텐데 왜? 참 꿀같은 휴무인데 머리만 아프네요. 뭐가 뭐인지 이상한 생각만 들고 이거 남편 들어오면 따져봐야 할까요? 후기 2. 글 쓰고 댓글만 계속 보고 있자니 계속 눈물만 나고 제가 생각하는 걸 다른 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손이 자꾸 떨리고 소름만 돋네요. 일단 댓글 다신 분들 말처럼 일단 가만히 있고 녹화는 계속 하겠습니다. 남편이 경비업체에서 일하는지라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이런 형태의 근무라 오늘은 8시 퇴근입니다. 아무 말 안 하고 평소처럼 대하고 있겠습니다. 댓글 시간 날 때마다 확인하겠습니다. 후기 3. 안녕하세요. 글 쓰고 짬짬이 댓글 확인으로 많은 도움을 얻고 글을 안 쓰려다 이렇게 다시 자판을 두들기네요. 참 어디서부터 글을 써내려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됩니다. 마지막 글을 올리고 남편은 들어왔고 평소처럼 자연스레 행동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었고 배신감과 의심이 드는 마음을 이를 악물며 표현 안 하려고 노력했고 남편 쉬는 동안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시누이랑 그 날짜에 카톡 주고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혹시라도 제가 시누이한테 전화를 해서 집에 왔느냐고 물어보면 왔다 하라 말하는 식의 내용이었고 시누이는 진작 통화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으며 톡을 읽은 다음 시누이랑 남편이랑 통화를 15분 정도 넘게 했더라고요. 제 생각은 시누이가 제 물건을 가져갔다고 의심을 해도 제가 시누이한테 별말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시누이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었나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늦은 시간 잘 안 만나는 친구 만난다는 핑계로 차 쓴다며 차 키를 받아 블랙박스 칩을 빼다가 새 칩을 넣어놓고 그 길로 전자상가 들어가 도청기를 알아보았으나 세 곳 모두 도청기 판매는 안 한다 하였고 그 길로 제일 친한 언니 만나 다 털어놓았습니다. 다음날 매장에는 어제 만났던 언니 친동생에게 부탁해 매장에 대타를 넣어주고 쉬고 아마 추석 뒤까지는 쉴 듯 싶어요. 남편에겐 출근한다며 출근 차림으로 일찍 나와 PC방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 공인인증서를 찾아 금융거래 확인서를 뽑고 카드 명세서는 메일로 받아 메일 들어가 다 프린트를 해놓고 어제 빼놓은 블랙박스 칩을 사용할 줄 몰라 PC방 사장님께 여쭤보니 따로 연결해야 하는 젠더가 있어야 해서 빌려주셨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사장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USB에 저장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났어요. 남편은 바람이 많았습니다. 목소리, 말투, 뉘앙스, 댓글처럼 좀 어린 여자였어요. 둘 말하는 거 들으니 과간이더라고요. 일단 그 여자는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있습니다. 유부남인 걸 알고도 만나는 게 더 웃겼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백화점에서 일하는 것도 알고 있고 제 휴무 날짜도 알고 있습니다. 통장 내용 뽑아보니 달마다 드린다던 시부모님 드리는 용돈 30은 본인 다른 통장으로 빠지고 있었고 일한다던 어떤 날엔 거짓말하고 그 여자랑 놀러 갔는지 연애 시절 저랑 함께 갔던 강원도 쪽 음식점이 찍혀있고 교육이라던 날엔 전라도 전주를 1박 2일로 갔다 왔고 아무튼 댓글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혼자서 이혼하려 증거를 모으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핸드폰 통화 내용도 뽑고 변호사도 만나서 이야기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투룸 월세에서 시작해 사랑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더 남편에게 의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어 남편이 힘들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난 걸까요? 애교 없고 무뚝뚝해서 그랬을까요? 시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또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충격받진 않으실지. 마음 여린 시어머님, 무뚝뚝해도 술 한잔 들어가면 우리 며느리 다음 생엔 아버님 딸로 태어나라며 잘해드린 것 없던 며느리 예뻐해 주셨는데 6개월을 저 쫓아다니며 매장 마감시간 앞에서 기다리다 저 한 번 보고 가던 남편이, 평생 함께 하자며 매일 밤 아직까지 팔베개 해주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냉정해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힘든 시간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인데 당신 일처럼 생각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일찍 알게 되었네요. 행복하세요. 최종. 몇 달 만에 글을 쓰네요. 오늘은 왠지 기분도 울적하고 계속 마음이 가라앉는데 예전에도 여기에서 힘을 많이 얻었기에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바람 피우는 걸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 뒤에서 남편과 내통하며 눈을 감아주던 신우. 나를 보듬어줄 줄 알았던 시부모까지 남편 편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고 경악스럽고 서러워서 얼마나 울고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미안하다 하시던 시어머니가 나중에 소송으로 일이 진행되니 그래도 네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아들 마음이 돌아섰겠지 하시는데 정말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마음이 차갑게 식고 독해졌습니다. 다행히 여기 분들을 만나서 증거를 미리 모아두고 바람 피운 직접적인 증거들이 차고 넘쳐서 소송은 저에게 유리할 것 같고요. 제 물건 훔친 것도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같이 신고해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원인을 저한테 찾았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사랑을 덜 줘서 그런가 자책도 많이 했죠. 그런데 점점 뻔뻔해지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보고 그런 생각이 사라졌죠. 남이 될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게 더 독해지고 제가 원하는 건 다 되찾으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네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헛헛해요. 서글프고 아직까지 제 마음이 다 치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도 못 자겠고 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이 차려져서 오늘 낮에는 상담센터 알아보고 상담 받으려고 합니다.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 아직도 알아보고 있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싶네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이혼 그거 별거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님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시부모님도 믿지 마세요. 님만 믿고 증거 잡으셨으니까 조금 더 모으시고 터트리세요. 터트리는 순간부터 녹음하시고 소형 녹음기 하나 사셔서 안 보이게 하신 다음 이야기해보세요. 님 시부모님도 믿지 마시고 아무도 믿지 마시게. 그러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요. 이미 발등이 찍혔지만 온갖 가머니설로 님에게 꿀 발린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시길, 한번 믿음 깨버린 사람은 이제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신뢰와 믿음이 깨져버려서 판단은 이미 하겠지만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길. 남편은 바람도 피우고 도둑질도 했잖아요. 부부가 아닙니다. 남편 연애만 하지 엄한 여자 인생 망치고 제 인생이나 망치고 진흙탕물에 빠지지 님에게까지 피해를 주나요? 증거 잡으시고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받으세요. 댓글이. 덤덤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마음 아프네요. 증거들 혹시 모르니까 백업 여러 군데 해두시고 혹시라도 흔들리지 않게 마음 굳게 드세요. 깨진 접시는 두 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접시를 깬 건 남편이니 글쓴 분께서 괜히 자책하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 피우는 것들이 제일 나쁜 거예요. 시댁에서 아무리 잘해줘봤자 결국에 팔은 안으로 굽으니 너무 정에 휩쓸리거나 하지 마시고요.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